1998년 경상북도 안동시 한 무덤이 열렸을 때 그 안에서 4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편지 한 통이 발견됩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종이가 아닌 옷감에 적힌 젊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학자들은 이것을 조선시대 최고의 러브레터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발견된 물건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4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998년 10월 안동시 정상동의 한 야산. 도로 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조선시대 무덤이 열립니다. 고고학자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열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가 나타난 겁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이응태, 조선 중기의 선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놓여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한복, 편지, 그리고 손수 지은 삼배 미투리. 특히 옷감에 빼곡히 적힌 한글 편지는 학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부인이 남편에게 쓴 편지입니다. 안동대학교 연구팀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칩니다. 400년 전 한글로 적힌 글씨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한 글자 한 글자 해독해 나갑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읽는 순간 학자들은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따라 한시라도 빨리 저승으로 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어찌 갔습니까? 편지를 쓴 사람은 원희 엄마. 본명은 전해지지 않고 아들 이름을 따서 원희 엄마로 불리게 됩니다. 남편 이응태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비였는데 갑작스러운 병으로 31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앞에서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나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어찌 갔습니까? 당신이 없으니 누구를 믿고 어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 내 뱃속에 자식을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할까요?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어린 아들 원희가 있었고 뱃속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날 아이. 남편은 자신의 아이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 모습이 꿈속에서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을 따라가기 위해 약을 먹을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늙은 부모님과 어린 자식들, 그리고 뱃속의 아이 생각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했던 그녀.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조선시대에는 부부 사이라도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여성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그녀는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격식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진심만을 담았습니다. 나는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당신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부디 저승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건 편지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와 함께 발견된 삼배로 만든 신발 미투리. 조선시대의 미투리는 주로 남자들이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삼배를 엮어 만든 이 신발은 여름에 시원하고 통풍이 잘 돼서 선비들이 애용했죠. 원희 엄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밤을 새워 이 미투리를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눈물로 삼배를 엮었을 그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임신한 몸으로 말이죠.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바느질과 배짜기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옷을 짓고 신발을 만드는 것. 그것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무언의 고백이었죠. 특히 죽음을 앞두고 저승길에 신고 갈 신발을 만드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승길이 험하다고 하니 이 신발을 신고 편안히 가시길. 이 신발이 당신을 지켜주길. 그런 마음들이 한 땀 한 땀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원희 엄마가 만든 미투리는 특히나 정교했습니다. 일반적인 미투리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섬세하게 짜여져 있었죠. 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온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몸으로 슬픔에 잠긴 채 그녀는 밤새 이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당신, 이 신발 신고 편히 가세요. 내가 만든 이 신발이 당신 발을 지켜줄 거예요. 하지만 학자들이 이 미투리를 면밀히 관찰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미투리를 분석했을 때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미투리를 정밀 분석합니다. 현미경으로 삼배 섬유를 자세히 들여다본 연구원들은 깜짝 놀랍니다. 삼배 사이사이에 다른 섬유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원희 엄마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죠. 조선시대 여인들에게 머리카락은 신체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몸과 머리카락, 피부까지 모두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소중히 해야 한다는 유교 사상. 특히 기혼 여성의 머리카락은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결혼하면 머리를 틀어 올려 쪽을 지는데 이것은 부부의 연을 상징했으니까요. 그런 시대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신발에 넣는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결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의 일부를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당신 곁에 늘 함께 있고 싶다는,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죠. 편지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늙은 부모와 어린 아들, 그리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섞어 만든 신발.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나의 일부라도 당신과 함께 가게 해주세요. 이 신발이 당신 발을 감쌀 때 내가 당신을 안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매 걸음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다고 느껴주세요. 한 땀 한 땀 미투리를 짤 때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를 때 그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미투리를 통해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원희 엄마는 그 후 혼자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떠났고 그녀에게는 어린 아들과 곧 태어날 아이가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원희 엄마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젊은 과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들을 위해, 늙은 부모님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남편이 사랑했던 이 세상에서 남편의 목까지 살아가기 위해. 편지에서 그녀가 말했죠. 당신을 따라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혼자 남아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며 아이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며 남편 없이 명절을 보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그녀. 우리는 그녀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어디 묻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400년 전 그녀가 남긴 편지와 미투리가 지금도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다는 것.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넘어 전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안동박물관에는 원희 엄마의 편지와 미투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원희 엄마처럼 거창한 방법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의 쌓임이니까요. 400년 전 원희 엄마가 남긴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 황진이와 대학자 서경덕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의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기생과 선비, 불가능해 보였던 그들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